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간지 1마티노의 오늘자 1면에는 바이에른은 나폴리에 굶주려 있다. 김민재에 이어 오시맨을 노린다라는 제목으로 나폴리에 대해 다루며 디 로렌조는 훈련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 재계약에 서명할 것이라 합니다. 로마노 기자는 오전에 바이에른이 김민재와 개인적 조건에 대해 구두로 완전히 합의했으며 5년 계약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구단 소식통에 따르면 김민재는 계약 제한을 수락했습니다. 계약은 2028년까지입니다. 바이에른의 다음 단계는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시맨은 김민재를 따라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독일의 스포트일이 뮌헨과 회담을 갖고 독일로 가고 싶다는 오시맨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데 로렌티스 구단주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단주는 누구에게도 할인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시맨을 영입하려면 실제로 1억 5천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시맨의 에이전트인 로베르토 칼렌다는 며칠 내로 드 로렌티스를 만나 오시맨의 미래를 위해 좋은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오랫동안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최다 득점자인 해리 케인도 클럽을 떠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은 2008년 리그컵에서 우승한 것이지만 이 역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메이저 타이틀은 1991년 FA컵 우승이었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와 챔스 리그에서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가까운 미래에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누가 케인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의 유일한 대체 선수는 지난 여름 에버턴에서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비싼 이적료로 이적한 히샬리송입니다. 지난 시즌은 득점보다 골 세리머니로 인한 옐로카드가 더 많았습니다. 케인의 이적은 손흥민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8년 동안 토트넘의 공격진을 구성해왔고 경기장 밖에서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경기장 안에서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케인과 손흥민만큼 서로를 위해 많은 골을 넣은 듀오는 없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이적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토트넘 모두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토트넘의 두 전설이 동시에 떠난다는 것은 복구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케인이 토트넘에서 등을 돌린다면 손흥민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투엘 감독 체제에서 FC 바이에른의 선수 영입 원칙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감독이 선수를 데려와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단주들은 투엘의 아이디어를 세세한 부분까지 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바이에른 감독은 영국 모델을 바이에른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첼시 FC에서 투엘은 이미 영국에서 코치들이 부르는 매니저였으며 주로 선수단 구성을 담당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마크 메가담 기자에 따르면 뮌헨은 토트넘의 해리 케인에게 두 번째 제안을 준비했으며 케인이 선호하는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스카이 독일에서 두 번째 제안이 준비 중이며 뮌헨이 토트넘의 서면으로 공식 제안을 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해리 케인이 이적할 의사가 있으며 프리미어리그를 떠날 경우 뮌헨이 가장 선호하는 행선지가 될 것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의 입장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들은 해리 케인을 팔고 싶지 않고 그를 지키고 싶어하며 포스테코글루는 그가 다음 시즌 스쿼드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며 계약이 끝나는 다음 시즌에 그를 자유계약으로 보내주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케인은 현재 토트넘과의 계약 마지막 해에 있으며 프리미어리그에서 30골을 넣은 선수의 대체자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이에른이 해리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약 1억 유로이지만 토트넘과 그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의 희망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 케인을 PL 라이벌보다 해외에 매각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데 있습니다. 토트넘은 키퍼에 이어 두 번째 영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토트넘과 5년 계약으로 합류했습니다. 레스터와 4천만 파운드의 계약 완료했고 비카리오에 이은 두 번째 영입 선수입니다. 해리 윙크스가 토트넘에서 1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레스터 시티에 영구 입단하는 메디컬 일정이 잡혔습니다.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에 따르면 클레멘트 랑글레와 개인적 조건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랑글레는 단 1,000만 유로에 이적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랑글레는 이적료보다 주당 20만 파운드에 달하는 그의 주급을 변경하는 협상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큰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두 클럽은 수용 가능한 이적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캘럼 데이비스 기자는 이 계약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랑글레와 계약하는 것은 포스테코글루에게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는 토트넘의 위상을 떨어뜨린 실수를 반복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클럽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과거의 실패를 추방해야 하며 이런 종류의 계약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리팬에서 재미있는 비교를 보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새로운 선수 영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르코 베라티와 비티냐, 그리고 미래의 파리 유망주 우가르테와 이강인을 비교했습니다. 이강인은 다른 세 선수보다 더 많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 패스 성공률에서는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이는 아마도 그의 다재다능함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이 더 뛰어난 공격형 선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강인은 공격과 퍼커션 기술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은 드리블에 탁월합니다. 다른 선수들도 만만치 않지만 이강인은 다재다능한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습니다. 공격 기여도가 거의 없고 볼을 다루는 플레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우가르테가 실제로는 볼을 다루는 법을 아는 훌륭한 드리블러라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가르테를 공격적으로 풀어주는 코치만 있다면 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가르테는 다재다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강력한 볼 득점원입니다. 이 두 선수는 서로를 보완합니다. 이강인은 확실히 더 공격적인 선수이고 비티냐와 베라티는 창의적이며 우가르테는 종종 타협하지 않는 수비 관리에 더 능숙합니다. PSG는 이 모든 다른 프로필을 잘 활용하여 색다른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